격차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딱 처음 들어서도 아마 좀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그 이번에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르게 생각. 이번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처음 사실 들고 나왔던 화두가 뭐 격차를 줄이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아직 경제학이나 아니면 네. 이런 진짜 보수의 이념에 대해서 좀 준비가 안 됐구나. 음. 그걸 좀 느끼었던 대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 대표님 그때 생각하시는 그 격차가 왜 의미가 없는지, 그러니까 격차 해소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학식이 있고 앞서서 출연하셨던 조평세 박사님이라던가 뭐 책 읽는 사자님이라던가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제가 뭐 잘 모르면 제가 보기에 대표님은 네. 그 확실한 그 매력이 아주 그 팩트에서 오는 무게감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 그냥 묵직하게 쿡 하는데 네. 거기 한 방 안에 어떤 그 저력과 네. 그 내공이 들어가 있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극화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 의식을 느끼면 안 되는 게 이제 부를 예로 들면 뭐 기회 격차가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커버를 해줘야 되겠지만 뭐 부의 격차가 점점 양극화되고 이런 게 만약에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점점 마이너스로 이제 하강하고 부자들의 삶이 상승하면서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작년에 1조를 벌었는데 올해는 10조를 벌고 내년에 100조를 버는 속도로 이제 부의 창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이 올해 200만 원 벌었는데 내년에 2천만 원 벌고 그 다음에 2억을 벌 수는 없잖아요. 이 수가 더 많고 시장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격차가 발생하는 건 결국에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격차 자체, 양극화 자체를 아젠다로 놓고 화두에 올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 경제학 측면에서 이거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의미 없어. 이재용이 2조를 갖던 200조를 갖던 2000조 이 경을 갖던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절대적인 수준에서 네. 내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뭐 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진 뭐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이 이제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로 사회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마이너스였던 그 저의 어떤 순자산이 어쨌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 제 주머니에 뭐 15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고 제가 타고 다니는 몇 천만 원짜리 차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저는 분명히 나아졌단 말이에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대한민국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방끈도 짧고 뭐 많이 공부하거나 뭐 정말 돈을 엄청 추종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적당히 제 삶 즐길 거 즐기면서도 제 앞가림을 했을 뿐인데 이 사회 시스템상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서민 중에 서민인 저 같은 사람도 결국에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럼 사회 시스템 충분히 잘 돌아간다. 근데 저보다 더 사각지대 있고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맡아서 하려면 될 일이지 이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벌어지느냐 마냐 이거는 전혀 그냥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배 아픈 거죠. 결국에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더라도 절대적인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도 나보다 더 나아진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특별히 네.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TV에 뭐 연예인들이 뭐 한강뷰 아파트 뭐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대표님 하시는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뭐 김앤장의 변호사가 뭐 연봉이 10억이다. 그리고 뭐 어떤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의 연봉이 뭐 한 4천만 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경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김앤장 변호사 연봉이 20억이 되고 그 중소기업 다니는 분의 연봉이 8천만 원이 되면 격차는 사실 늘어난 거죠. 많이 늘어났죠. 네. 하지만 그 중소기업 다니는 분의 실질적 삶은 어쨌든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을 그런 거 보면서 만약에 박탈감을 느끼거나 뭔가 결핍을 느낀다면 저는 그게 꼭 네 세대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좋아 보이고 젊은데 뭐 엄마 아빠랑 같이 골프 나 중학생인데 골프 배워서 골프 동남아로 여행 다녀오고 뭐 유학 다니고 뭐 세계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게 만약에 부러우면
네 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으면 네 다음 때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지금 치열하게 살면 되는 건데 너는 지금 한탄을 하고 있네. 저 사람 욕을 하고 있네. 그럼 너는 네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계속 그렇게 살고 말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단지 내 때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진짜 잠 쪼개면서 뭐 새벽 청소부터 뭐 자기 메인 잡하고 나중에 대리운전 뛰고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면서도 만약에 그 개선이 안 되면 문제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네.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 문제 같아요. 네. 어떤 그 삶의 현 상황에 대해서 뭐 불평하면서 뭐 사회 탓을 하면서 구조 탓을 하느냐, 네. 아니면 그냥 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더 그냥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보수라는 것 또는 우파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더 나은 삶이잖아요. 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네. 기대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인된 좋은 체제,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검증된 네. 시스템이죠. 사실 맞아요. 뭐 레이건 얘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럴 거면 레이건 부르죠 여기 오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레이건 관계자 한번 불러야겠네요. 네.